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조명이 눈부시게 빛나는 파리에서 제99회 미래 청소년 혁신상 시상식이 열리고 있었다. 20여 개국에서 온 우수한 청년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자랑스러운 미소와 함께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렸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회자는 유창한 영어로 수상자들의 국적과 업적을 한 명씩 소개했다. 무대 아래에서는 언론 매체들이 줌렌즈와 플래시를 쉴 새 없이 터뜨렸다. 그녀의 차례가 되었을 때 사회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다음은 대한민국의 수상자 한반도 대표 중 한 명인 강유나 양을 모시겠습니다. 환호하던 관중들은 순간 침묵했고 특히 앞줄에 앉아있던 아시아계 기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모든 시선이 무대로 향했다. 카메라는 강유나를 비추었다. 그녀는 가녀린 몸으로 천천히 일어나 시상대로 걸어갔다. 표정은 무심했지만 걸음은 단호했다. 그녀는 트로피를 받지도 사회자와 악수하지도 않았다. 대신 품속에서 곱게 접어둔 1000조각을 꺼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태극기였다. 깨끗한 흰 바탕에 빨강과 파랑, 그리고 검은색의 건공감리. 그녀는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전 세계 시청자들 앞에서 그 깃발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한 뼘 한 뼘 그 깃발을 조각조각 찢어버렸다. 다음 순간 시상식장은 공동묘지처럼 정적에 휩싸였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사회자는 입을 떡 벌린 채 그녀가 찢어진 깃발 조각을 바닥에 던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모든 사람과 마주했다. 만약 당신들이 나를 대한민국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깃발은 차라리 내 손으로 찢어버리겠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과 모든 카메라 렌즈가 미동도 없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강유나는 결코 고개 숙이지 않는 땅에서 자라난 날카로운 가시였다. 언제부터 그녀의 뼈가 그렇게 단단해졌는지, 언제 늙고 잊힐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녀가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인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대구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기술자였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항상 교실 앞에서 질문에 답할 때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목소리가 크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는 아니었지만 친구들은 그녀를 다가가기 어렵다고 느꼈다. 그녀는 학교 신문에 날카로운 문장으로 글을 쓰곤 했다. 한 번은 입시 교육은 따뜻한 물에 삶아지는 개구리와 같다고 썼다가 민원이 들어와 선생님께 불려갔다. 그녀는 차분하게 답했다. 저는 단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침묵을 가르치는 교육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7살 때 그녀는 학교 대표로 전국 과학경진대회에 참가해 1등을 차지했다. 국가 청소년 인재상을 받고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그날 무대에 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의 기술 인력은 세계 공장의 나사못이 아니라 자유롭게 생각하는 엔지니어의 영혼입니다. 이 발언은 짧은 영상으로 편집되어 널리 퍼졌고 온라인에서 극과 극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너무 날카롭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한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하고 싶었지만 감히 하지 못했던 말을 그녀가 했다고 말했다. 18살 그녀는 프랑스 국립응용과학원에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했다. 유학을 떠나기 전 여름 공항에서 부모님을 껴안았다. 어머니는 그녀의 손에 작은 깃발 하나를 몰래 쥐어주었다. 태극기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낭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작은 상징이 미래에 수많은 불필요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가 대표하는 것이 정치적 슬로건이 아니라 그녀 안에 뿌리내린 근본이라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었다. 프랑스에 도착한 첫 학기, 그녀는 언어, 문화, 음식, 날씨에 적응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모든 것이 상상과 달랐다. 대학에서 그녀는 유일한 한국 학생이었다. 자기소개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무심코 물었다. 아, 중국에서 왔어요? 그녀는 항상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 대답은 때로 친절한 미소를 가져왔지만 때로는 찌푸린 미간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프랑스 출신의 한 박사과정 학생은 조별 발표 중에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비꼬며 말했다. K-팝과 화장품으로 유명한 나라에서 첨단 기술도 다루나요? 그녀는 듣고도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세계 전자부품 생산 산업 지도를 펼쳐 대한민국의 영역을 가리키며 말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절반 이상이 여기서 생산됩니다. 그날 이후 그 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조는 과에서 1등을 차지했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다. 2학년 때 그녀는 저온 반도체 공정 개선에 관한 모델을 설계하여 뜻밖의 교내혁신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은 프랑스의 유명 칩 회사의 고위 임원이었다. 그는 즉시 파리에서 열릴 국제대회인 미래청소년 혁신상에 그녀를 추천하겠다고 제안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젊은 연구자들이 참가하고 여러 차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수준 높은 대회였다. 지원서를 낼 때만 해도 그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역대 수상자 명단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녀는 주최 측으로부터 공식 초청장을 받았다. 거기에는 그녀의 이름, 논문 제목, 그리고 국적란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종이를 꽉 쥐고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노트북을 켜서 참가 확인 이메일을 보냈다. 대회를 준비하는 몇 달 동안 그녀는 이상할 정도로 말이 없었다. 룸메이트는 그녀가 아픈 줄 알았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자정에 잠들었다. 발표 자료를 정리하고 슬라이드를 수없이 수정했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자신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장소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본선에 진출한 날, 프랑스 언론은 그녀를 두 단어로 묘사했다. 경이로운 이방인. 파리의 시상식장 조명은 눈이 부셨다. 심사위원들은 막강한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 수상자 명단이 발표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마지막에 있었다. 마치 마지못해 끼워 넣은 이름처럼 사회자가 그녀의 이력을 읽을 때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문장을 내뱉었다. 대한민국에서 온 강윤아, 한반도 대표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똑똑히 들었다. 그것은 오타도 실수도 아니었다. 의도적인 표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손을 배낭 깊숙한 곳으로 넣어 어머니가 주신 1년 넘게 지니고 다닌 그 깃발을 만졌다. 접힌 자국은 여전히 선명했고 가장자리는 약간 해져 있었다. 그녀는 마치 수천 리의 땅을 건너는 것처럼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사회자가 트로피를 내밀었다. 그녀는 받지 않았다. 아래쪽에 박수 소리가 잦아들었다. 카메라가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깃발을 꺼내 천천히 펼쳤다. 심사위원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카메라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잡기 위해 주민했다. 그녀의 오른손이 깃발 모서리를 잡고 힘을 주었다. 깃발이 두 조각으로 찢어졌다.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빨강, 파랑, 검정, 그리고 흰색은 마치 선혈처럼 선명해 보였다. 사회자는 놀라서 반 걸음 뒤로 물러섰다. 무대 아래는 쥐 죽은 듯 조용했다. 관중들은 이 행동을 보고 박수를 쳐야 할지 비난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찢어진 천 조각을 시상대 위에 올려놓았다. 똑바로 서서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만약 당신들이 내가 온 나라의 정체성을 왜곡하겠다고 고집한다면 나 역시 그것을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찢은 것은 당신들이지 내가 아닙니다.
시상식장은 완전히 침묵했다. 생중계 화면의 채팅창은 다양한 언어의 물음표와 느낌표로 도배되었다. 트위터의 해시태그는 즉시 폭발했다. 태극기 찢은 강윤아와 강윤아는 순식간에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으로 치솟았다. 무대에서 내려올 때 그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멀리서 한 노부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만 보였다. 그녀는 대학 교수의 오랜 친구로 한국에서 잠시 살았던 적이 있는 은퇴한 학자였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자 그녀의 인스타그램과 온라인 커뮤니티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프랑스 공식 기관에서 보낸 이메일 한 통만 열어보았다. 내용은 시상식 관련 영상의 공개를 중단하고 상해 수여를 보류하며 해당 행위가 정치적 도발에 해당하는지 주최 측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이메일을 닫고 다음 날 있을 대학 발표를 준비했다. 진정한 시상식은 그 무대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수업과 실험실 그리고 규칙을 바꾸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시상식 다음 날 아침 파리의 거리는 흐릿했다. 하늘은 밝아질 줄 모르는 잿빛천 같았다. 강윤아는 회색 코트를 입고 제 시간에 실험실 건물로 들어갔다. 배낭은 가벼웠고 표정은 평소와 같았다. 입구에 있던 2명의 아시아계 학생이 그녀를 알아봤다. 한 명이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의 이름을 작게 불렀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 적이 없었다. 특히 이런 정치적인 함의가 담긴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는 더욱 그랬다. 그녀가 학교로 돌아간 날 그녀에 대한 뉴스는 완전히 폭발했다. 많은 언론이 시상식에서의 그녀의 행동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다. 초점은 더 이상 상 자체가 아니라 그녀가 깃발을 찢는 장면에 맞춰져 있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영상을 제멋대로 편집하여 해석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신념과 존엄을 표현하기 위해 그랬다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가 고의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도발했다고 비난했다. 대학은 곧 주최 측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았다. 한 참가자가 시상식에서 허가되지 않은 정치적 입장을 표명했으므로 수상 자격에 대한 검토 절차를 시작했으며 수상을 철회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내용이었다. 대학은 협의와 소통을 명목으로 그녀를 호출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정해진 시간에 학생처 사무실로 들어갔다. 부학장은 중년 남성으로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명백히 회유하고 떠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신중하게 작성된 문서를 내밀며 서명을 요구했다. 내용은 그녀가 시상식에서의 행동에 특정 정치적 의도가 없었음을 해명하고 국가 호칭에 관한 주최 측의 규정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몇 장을 넘겨보더니 아무 말 없이 그 서류를 2 조각으로 찢어 책상 위에 놓았다. 부학장의 미소가 얼굴에 굳어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이 문제를 대학 측과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사무실을 나와 계단 옆 재활용 쓰레기통에 종이 조각을 버렸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의 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침묵은 그들이 원하는 해결책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계속 침묵한다면 다음번에 바뀌는 것은 그녀의 국적뿐만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이름, 심지어 그녀의 존재 자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셋째 날 아침 프랑스의 한 주류 신문이 그녀의 단독 인터뷰를 실었다. 헤드라인은 이름 붙여지기를 거부한 소녀였다. 기사 전체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가 직접 한 말 한 문장이 굵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결정하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그 결과를 감당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일부 프랑스 독자들은 그녀의 용기를 칭찬하는 댓글을 달았고
비평가들은 그녀가 순수한 학문의 영역에 정치를 끌어들였다고 비난했다. 동시에 그녀의 개인정보가 악의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낯선 사람들이 그녀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을 파헤쳤고 일부는 그녀 가족의 직업과 주소를 알아냈다고 주장했으며 심지어 그녀 부모님의 SNS 게시물을 캡처하기도 했다. 온라인 세계는 분노로 깨어난 괴물처럼 그녀를 끝없는 심판대 위로 끌어올렸다. 그녀는 모든 SNS 계정을 닫고 전화번호를 바꿨다. 매일 더 일찍 집을 나서고 더 늦게 돌아왔다. 실험실 건물은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다. 그녀는 모든 에너지를 연구에 쏟아부으며 가장 차분한 방식으로 외부의 소음과 싸웠다. 그녀는 반도체 재료 실험 모델을 새로 구축하기 시작했다. 기존 프로젝트의 오류를 조금씩 수정하며 더 정밀한 저온 공정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거의 아무도 혼자서는 하려 하지 않는 거대한 과제였지만 그녀는 기꺼이 그 일을 했다. 그녀는 신념을 지키는 것 외에도 자신이 단지 공허한 슬로건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노력은 마침내 빛을 보았다. 시상식 심사위원이었던 한 원로 교수가 유럽 연구협의회의 다학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녀를 직접 대학에 추천했다. 대학 측은 망설였지만 그 초청장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 편지에서 교수는 이렇게 썼다. 나는 그녀가 제기한 문제, 즉 다른 사람들이 회피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해결책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녀의 국적이 아니라 그녀의 연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날 밤 그녀는 늦은 시간 파리 거리를 홀로 걸었다. 센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지날 때 그녀는 한참 동안 멈춰섰다. 하늘의 별빛은 희미했고 바람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처음으로 그녀는 어쩌면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자신의 신념이 헛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몇 주 후 그녀는 서서히 폭풍의 중심에서 벗어났다. 프랑스 여러 대학의 일부 학자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여 국제 학생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억압하는 획일적인 정치적 언어 사용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 학생 대표들은 대학신문에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내가 결정한다는 주제로 에세이 공모전을 열기도 했다. 첫 호의 표지는 그녀의 뒷모습 실루엣이었다. 그리고 상수여를 보류한다고 발표했던 주최 측은 마침내 비공개 회의 끝에 태도를 바꿨다. 참가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으며 다음 수상자 명단에서는 각 지역의 문화적 차이와 명칭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사람들은 그녀가 이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승리가 아니라 단지 일시적인 휴전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지도 교수는 개인적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이 세상은 흙과 백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널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 곁에 설 용기가 없을 뿐이야.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몇 주 후 그녀는 이름과 실체라는 제목의 글을 한 학술 비평지에 발표했다. 그 글에서 그녀는 이렇게 썼다. 만약 모든 이름이 마음대로 바뀔 수 있다면 기억 또한 지워질 것입니다. 나는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더 쉬워지기를 거부할 뿐입니다. 나는 강윤아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닌 나의 실체입니다. 이 글은 국제학자들 사이에서 더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침묵하던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한 외국인 교수는 그녀의 사례를 수업에서 예로 들며 정체성과 학계의 경계에 대해 강의했다. 침묵 뒤에는 폭풍이 있었고 그녀는 그 폭풍의 중심에서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봄은 생각보다 늦게 찾아왔다. 대학의 목련이 이제 막 피기 시작했다.
강윤아는 실험실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창밖의 햇살이 힘없이 그녀의 노트북 가장자리에 부딪혀 잡고 따뜻한 빛의 얼룩을 만들었다. 그녀는 아래 십수를 깨물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발표 내용을 준비하는 중이었다. 3일 후 그녀는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청년연구자 서밋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참가자들은 3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왔다. 원래 그녀는 이 초청을 거절했었다. 초청장은 사건이 터진 지 2달 만에 도착했다. 주최 측은 그녀의 국적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고 단지 아시아에서 온 참가자라는 말로 그녀의 정체성을 규정했다. 이런 모호한 표현은 그녀가 수없이 겪어온 것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후 주최 측 대표가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왔다. 타협할 필요 없이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그녀 자신의 명시를 존중하고 싶으며 그녀의 발언 내용을 검열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것은 주최 측이 내부적으로 조율한 비공개 약속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에 불편함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세상에 의해 쉽게 이름표가 바뀌는 사람은 더욱 되고 싶지 않았다. 이번 발표를 위해 그녀는 단 8분을 준비했다. 복잡한 도표도 장황한 설명도 없었다. 단지 2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이었다. 기술 발전은 인간의 입장을 벗어났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자체의 존재로 이해될 수 있는가? 그녀는 제네바 회의장 무대에 섰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었고 특별히 꾸미지 않았다. 그녀는 이곳이 쇼가 아니라 전쟁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이 이룬 성과를 발표하며 시작했다. 핵심 전자부품 생산, 회로 설계, 고정밀 센서 분야에서의 성과를 제시하며 이 데이터들이 세계 기술 공급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적했다. 회의장 관객들은 서서히 조용해졌다. 그런 다음 그녀는 말투를 바꾸어 가장 민감한 문장을 내뱉었다. 만약 대한민국이 말할 수 없는 이름이라면 우리가 제공하는 기술 또한 그 출처를 숨겨야 할까요? 이 문장이 끝나자마자 회의장은 1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박수는 우레와 같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무게가 있었다. 마치 깊은 우물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오랫동안 울려 퍼졌다. 발표가 끝난 후 그녀는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회의장을 나섰다. 몹시 피곤했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해방된 후의 평온함이었다. 파리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신이 제네바 포럼의 중요 인물이 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그녀는 인터뷰를 피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발표 영상은 여러 언론에서 인용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전에 그녀에게 의문을 제기했던 그 프랑스 사회자가 자신의 프로그램 말미에 이런 말을 한 것이었다. 세상은 항상 편을 갈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선택이란 단지 진실을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강윤아는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녀를 서둘러 고쳐주기보다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문장을 보았을 때 그녀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감동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신념이 항상 오해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그 무렵 점점 더 많은 해외 대학들이 국적 등록 시스템에 대한민국 사우트 코리아 항목을 개설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특정 지역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감춰져 있던 문제들을 불태워 드러내는 불씨 같았다. 그녀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더 이상 의견을 내지도 해명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이어가야 할 몫이었다. 그녀는 동료 심사가 필요 없는 연구 프로젝트에 지원했다. 연구 주제는 원자 수준의 정밀한 저온 나노 물질 생산.
이것은 그녀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이자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신청이 승인된 날,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단지 일기장 빈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을 적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나이기 때문에 존재한다. 2달 후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온 익명의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에는 발신인 이름 없이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온 세상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이름으로 불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 편지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천천히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마침내 그녀의 이름은 기억되었다. 상 때문에도, 깃발을 찢어서도, 논쟁 때문도 아니었다. 그녀가 사람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단지 지도 위의 한 단어가 아니며 다른 사람의 입에서 불리는 이름이 아니라 누군가가 태어나고 지키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결과를 감수하는 장소라는 진실을 진지하게 마주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 깃발은 찢어졌지만 그 뒤에 있던 한반도 땅은 부서지지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바람 속에서 굳건히 서 있고 구름 사이로 우뚝 솟아 있으며 파도는 해안을 때리고 있었다. 그녀처럼 조용히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었다. 만약 그녀의 신념에 감동했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사람이 그녀의 이야기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씌워지기를 거부하는 모든 이름을 지지하기 위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하고 강력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